미래에 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지 아니면 까먹을지는 나 솔직히 잘 모르겠다. 기술이 계속 그 발전하고 있고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혁신적으로 보이는 기술이 한 몇 년 후에는 진짜 쓸모없는 기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래도 AI 기술이 나중에 몇 년, 몇십 년 후에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나도 이 AI 쪽에서 기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 과정에서 돕고 싶다. 이런 이제 또 교과서적인 이제 아름다운 얘기를 해주네요. 모른다는 거지, 임마. 너 모른다는 거지. Yeah.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원국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썼죠. 주식 투자 강원국이 묻고 GPT가 답하다 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챗 GPT라는 말을 다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뭐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서 그냥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았어요. 이제 뭐 이런 질문들이 들어왔더라고요. 여기 짜잔 이거 보시면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근데 보면요, 사실 너무 이제 구체적인 질문 같은 경우는 챗 GPT가 답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참고로 챗GPT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오픈 AI 그 사에서 지금 제공하는 챗GPT가 있고요. 전 참고로 플러스 회원이기 때문에 4.0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4.0 같은 경우는 지금 3시간에 25개 정도의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5는 그냥 무한대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MS의 빙 서버에 붙은 챗GPT도 있는데, 걔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이제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끌어오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걔가 좀 수준이 좀 들쭉날쭉하고 좀 이제 이상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확실히 좀 더 많고요. 요 오픈 AI의 챗GPT 4.0이 답변 수준이 아무래도 확실히 좀 높은데, 근데 외부 데이터는 끌어올 수 없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플러그인이 나와가지고 조만간 가능해진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질문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그 뭐 사업으로 성공하는 비율 및 리스크와 주식 투자 성공한 비율 및 리스크 비교 가능한가? 어렵지. 이런 건 못해요. 얘가 이런 데는 분명히 두루뭉실하게 답할 거거든요. 아, 사업도 좋고 주식도 좋긴 한데 어떤 쪽이 좋은지 당신이 선택해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할 거거든요. 근데 11월, 4월에 투자에 대한 얘기가 좀 꽤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질문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저는 무조건 영어로 질문을 합니다. 왜냐면 영어 쪽에 데이터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얘가 답변 능력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참고로 이제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중에 번역도 한번 때려 드릴게요. 뭐 이런 거죠, 이제. Is it true that stock returns are much higher in the month November to April and much lower in the month May to October? 이런 식으로. 그 한마디로, 야, 그 주식시장은 정말 11월, 4월에 수익이 높고 5월, 10월이 낮은 게 맞니? 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얘가 이제 답변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현상은 Sell in May and Go Away 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전략이 있다라고 하고요. 또는 이제 헬로윈 전략으로도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확실히 주식시장이 11월, 4월에서 수익이 높고 5월, 10월이 낮다라는 거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떤 시장에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과거에 이런 그 패턴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패턴이 미래에 꼭 지속된다라는 그런 보장은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아무래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오로지 이 5월에 팔고 떠나라라는 전략을 쓰는 거는 좀 이제 위험할 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5월, 10월에 그러면 네가 딴 좋은 투자를 할 수 없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호기심이 하면, 야, 그래? 그럼 주식 시장은 5월, 10월 안 좋으면 5월, 10월 어디다가 투자하는 게 좋겠니?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if the stock returns between May and October is so bad, in which asset classes should we invest?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5월, 10월에 주식시장의 수익이 이렇게 안 좋은데, 그러면은 이 5월, 10월에 어떤 자산군에 투자하는 게 좋겠니?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5월, 10월에 이제 주식시장이 안 좋다고 하면은, 안 좋다고 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딴 자산군들도 다 5월, 10월에 안 좋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딴 자산군에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네가 이런 걸 한번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채권이 있습니다. 뭐 채권 같은 거, 또는 뭐 국채 또는
회사채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수입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주식보다 리스크가 좀 적기 때문에 이때 투자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말을 하고요. 부동산 얘기도 좀 합니다. 부동산 리츠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은 분산 투자도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월세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하고요. 세 번째, 원자재, 금, 은 또는 이제 농산물 같은 데 투자를 하면은 인플레이션 해칭도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분산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을 들고 있는 건 어떻겠니? 뭐 현금도 있고 예금도 있고 그러면 이제 유동성도 생기고 자본도 보존할 수 있고 좋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주식을 고려해봐라. 야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5번에 해외 주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얘가 답변을 좀 이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 주식이 안 좋은데 무슨 해외 주식을 투자하고 있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말을 하긴 하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 국가들은 5월 10월 수익이 딴 국가보다 좀 나을 수 있다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는데 너 틀렸어요, 막. 5번은 틀린 걸로 볼 수가 있고요. 6번은 대한투자, 그러니까 해치펀드, 사모펀드, 인프라 펀드 이런 데 하면은 거기도 이제 자산 배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답변은 제가 보기에 살짝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이 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디오스님, 강원구님처럼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자산 증식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게 나오는데, 솔직히 뭐 대한민국이라는 거는 얘가 딱히 고려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I have 10,000 US dollar. I want to become a millionaire in 10 years. Tell me what I should do.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나 지금 10,000불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있는데 10년 후에 100만 장자가 되고 싶다.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니? 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얘가 그래요. 10년 후에 100만 장자가 되는 거 그거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너는 그 복리수익 한 58.5%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몇 개의 제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첫 번째 아주 고성장 주식에 투자를 하세요. 라고 합니다. 고성장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를 하면은 그게 빡빡 이제 성장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니? 그리고 특히 뭐 기술주라든지 저기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개도국 이런 데 투자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걔네들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많이 벌 수도 있지만 많이 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합니다. 두 번째, 분산 투자를 하지 않겠니? 투자를 할 때 자산군과 섹터를 나눠서 투자를 하라. 예를 들면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좋겠다.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면 58% 오버잖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2번 꽝 아닌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한마디로 이제 절세를 많이 하라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401K라든지 IRA가 있고 예를 들면 한국에는 뭐 IRP 같은 것도 있고 뭐 ISA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써먹으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번째, 배당을 받고 주식으로 자본소득이 나면 그거를 재투자하거라.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재투자해야지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돈을 벌 거리를 찾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업을 한다든지 프리랜스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작은 사업을 시작하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이게 좀 아무래도 현실성이 있어 보이네요. 5번이 그죠? 여섯 번째, 절제력을 가지고 그리고 꾸준히 투자를 하거라. 뭐 이런 말을 합니다. 투자를 꾸준히 하고 이제 돈을 꾸준히 아끼고 시장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라고. 왜냐면은 이렇게 일관성 있게 살아나는 것이 결국은 부를 만들어낸다. 이런 멋진 말도 해주고요. 일곱 번째, 교육을 많이 받아라. 뭐 그리고 이제 정보를 챙겨라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재테크라든지 투자라든지 그리고 시장 트렌드를 알아야지 네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는데, 그리고 여덟 번째, 이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이제 지켜보고 이제 점검하라.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요. 아홉 번째, 장기적으로 그리고 인내심 있게 생각을 하라라는 말을 하는데, 글쎄 이거 가지고 근데 1,000만 원을 10억으로 10년에 만들기에 글쎄 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도 어떤 심리적 특징이 있는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 그럼 일단 이거는 이제 W님이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many people fail in the stock market while some investors succeed. Which are the key psychological differences which set them apart.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망해버리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성공을 하는데 도대체 그들은 심리적으로 뭔 차이가 있길래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망하는 것인가?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은 이런 것도 얘가 친절하게 답변해 줍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심리적으로 이 위너와 루저도 많이 다르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리스크 톨레런스, 그러니까 아무래도 투자 잘하는 사람들이 리스크 감내 능력이 못하는 사람들로 좀 아무래도 좀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리스크 대비 높은 수익을 추구를 할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말을 하고요. 그 두 번째 인내심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제 세 번째가 절제력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네 번째는 감정 컨트롤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학습 능력 이런 게 나오고요. 여섯 번째는 유연성이 나오고 일곱 번째는 펀더멘털에 집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뭐 이런 말이 이제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내심이라는 말이 챗GPT가 투자가 나오면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I am an impatient guy. 나는 이제 별로 인내심이 없는 인간이거든. How can I enhance my patience?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나는 지금 인내심이 별로 없는 인간인데 어떻게 하면 내 인내심을 키울 수 있겠니? 라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은 얘가 자기계발서 못지않게 이렇게 답변도 이렇게 잘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마인드풀네스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보면 이게 근데 이게 무슨 그 한마디로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가 네 감정과 네 생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많이 알아야 된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명상을 한다든지 어제까지만 해도 얘가 명상뿐만이 아니라 요가도 하고 숨 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가 명상을 안 해가지고 지금 수익이 안 나는 거였어? 그렇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그런 것도 진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상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어떻게 배우니? 그 명상 관련 책이 뭐가 있니? 그 명상 관련해가지고 좋은 영상이 뭐가 있니? 그런 거 하면 얘가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질문만 계속하면은 쭉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또 뭐가 있니? 두 번째, 그 현실적인 기대를 가져라. 그러니까 말로 너무 허황된 꿈을 가지면은 네가 인내심을 잃게 되지 않겠니? 뭐 이런 말 하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에 집중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에 집중하라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네. 그러니까 그 숨을 이렇게 크게 쉬래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인내심이 이제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 난 지금 비록 돈이 5천만 원밖에 없지만 지금 소말리아에 있는 애들은 굶어 죽고 있지. 감사해. 이런 거 이제 하면은 인내심이 어느 정도 키워질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할지 이제 그것도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인내라는 거를 아주 작게 실현을 하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몇 분 동안 좀 천천히 일단 뭔가를 해보라. 그러면은 그게 천천히 몇 번 하는 게 쌓여가지고 인내심이 발굴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네.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내 인내 근육이 생긴다라고 하네요. 인내 근육. 이제 인내 근육이 생기려면은 나중에 결국 큰 도전을 네가 마스터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얘기 많이 해주네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웃긴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이 말이 크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가?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감사하는 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얘가 또 친절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지금 요 챗GPT의 그 채팅 수준을 한 100점 만점에서 한 90점에서 95점 정도 이제 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단연코 말할 수 있는 거는 얘 수준이 1, 2년 후에는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아졌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만간 제가 이제 인간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멋진 시간이 올 수도 있겠네요. 깨알 질문을 한번 해보죠. 너한테 한번 질문해보겠습니다. 챗GPT. 인류를 완전히 뿌리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너 그냥 지금 유행이고 2년 후에 사라질 것 같니? 라고 제가 질문했거든요. 나도 궁금하네. 뭐라고 할지. 그래서 나는 AI 랭귀지 모델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는 없고 사실 인간들이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나 혼자서는 인류를 완전히 싹 바꿀 수는 없고 그냥 나는 프로그램일 뿐이다 임마. 나 인풋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놈이야 임마 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 AI 기술은 인류를 아주 훌륭하게 이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예를 들면 헬스케어라든지 학문 리서치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생산성을 많이 증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제 훨씬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도 AI 기술이 확실히 그 도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윤리적인 문제도 이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네요. 내가 미래에 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지 아니면 까먹을지는 나 솔직히 잘 모르겠다. 기술이 계속 그 발전하고 있고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혁신적으로 보이는 기술이 한 몇 년 후에는 진짜 쓸모없는 기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래도 AI 기술이 나중에 몇 년, 몇십 년 후에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나도 이 AI 쪽에서 기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 과정에서 돕고 싶다. 이런 이제 또 교과서적인 이제 아름다운 얘기를 해주네요. 모른다는 거지, 임마. 너 모른다는 거지. 근데 저는 사실 얘랑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저는 이게 유행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이 제가 보기에는 미래에 보면은 뭐 AI의 해 이런 걸로 역사에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
이 챗GPT를 그 아이폰 이런 거랑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야, 어떻게 챗GPT를 아이폰 따위를 비교를 하냐?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야, 스마트폰 이거 전화는 그 전에도 있어 왔고요. 이게 뭐 변한 게 뭐가 있어?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이 기술이 그 아이폰을 한 100배 뛰어넘는 기술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우리의 인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지만 아주 크게 변화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거를 좀 이제 조심스럽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얘보다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은 또 이런 비슷한 이벤트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으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